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갈 텐데요. 자, 만약에 주식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 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전화와 유튜브 상담이 가능하니까 자, 참여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접속하세요.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생방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생방송 들어오신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채팅창에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담 신청하시는 시간 동안 잠시 저희는 시장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 현재 코스피 시장은 0.5%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지수 역시 약간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올라갔던 폭을 그냥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왔다 갔다 등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지수 면으로 본다면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잘 버텨주고 있는 장이에요. 자, 최근에요. 시장이 좀 지난주부터 좀 빠지기 시작을 했고 좀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시장이 떨어질 때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왔죠. 중국에서는 부동산 침체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뉴스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은행의 위기 터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근래에 미국의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또 뛰어오르기도 했었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떨어지고 여기에서 또 이 특정 종목들로 쏠림 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 악재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정작 내 종목들은 계속 힘이 없고 이러다 보니 좀 많이 좀 실망을 하고 지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장일 때 이때는 호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악재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도 역시 이 악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호재들 속에서도 주가는 결국 방향이 위쪽으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양시장 모두 최근에 보면은 하락장을 끝내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재들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시장의 방향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잭슨 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의 연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시장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위기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파월 의장도 더 이상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파월 의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뒷감당이 사실은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까지 잘 마치고 난다면 시장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소가 되면서 이 불확실성 해소가 주가를 올리는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은 역시 차근차근히 이제 반등을 꾀하는 그런 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쏠림 현상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초전도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맥신 관련 이런 테마주들 쪽으로 자금들이 계속해서 막 쏠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쏠림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불안감들이 하나하나 해소가 된다면 역시 쏠림 현상들은 완화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쏠림 현상들, 이 수급들이 쏠려 있는 가운데 살짝 퍼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을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모래 있잖아요. 모래를 딱 뭉켜쥐면은, 꽉 뭉켜졌을 때, 손가락 사이에 마디마디마다 조금씩 이제 모래의 알갱이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특정 업종에 수급이 몰려있지만 그 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화학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통 쪽이라든지 이제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 쪽으로 오히려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수급들이 조금씩 이동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에 이동할 그 수급들을 좀 미리 예측을 하고 움직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여기 올라가고 있는 수급 쏠림 현상보다는 거기에서 조금씩 퍼지고 있는 업종 어디로 계속해서 수급들이 이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도 역시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N 플러스고요. 네, 예, 매수가 8,000원에 비중 20%예요. 8,000원에 비중 20% 사셨어요. 예, 이 종목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8,000원에 사셨으면은 매수하고부터 계속 떨어진 거죠? 예, 예. 혹시 이 종목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가평 그죠? 배터리도 만들고, 예. 2차 전지 쪽에 최근에 이제 사업 추가를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여 있어서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신 거죠. 그죠? 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물론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종목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신규로 사업을 추가한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 그 전통 2차 전지 그 대장주들 말고 최근 사업을 추가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EM 플러스 예.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좋아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런데 지금 EM 플러스는 최근에 보면 적자가 굉장히 커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적은 안 나오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면 이 부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거품이 좀 끼어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EM 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올라갔다가 시세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반등 나오는 건 이 반등을 너무 신뢰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여기서 더 많이 과거의 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선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눈으로 확인시켜줘야 돼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근데 그게 확인되지 않고서는 이 이상의 어떤 반등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최근에 보니까 8,000원 가까이 한번 왔다가 지금 눌렸는데 이때 안 파셨네요. 그죠? 예, 예. 이번에 저는 7,500원, 600원. 7,500원에서 8,000원 이 사이에 반등 한 번 더 주면 저는 그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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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SK 이노베이션 네. 24만 700원. 24만 700원이요. 네, 비중은요? 26%요. 26%요? 24만 700원에 26%다. 그럼 지금 이 종목도 사신 지가 좀 오래되셨군요. 2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이거 수익 내고 파시려고 아니면 본전까지 꼭 회복한 다음에 파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 지금 매수가 정도 되면 네. 할까 했는데. 그러니까 왔다가 빠졌잖아요, 또.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시간이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던 건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단기에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고 이때 안 빠져나왔다면 이건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2년이 좀 그래요?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2년이 넘었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봐야 돼요. 1년이요. 네. 그러니까 1년 정도라는 건 이제 기회가 온다라는 건 이제 그 매수가 부분에서 팔 수 있는 기회 그걸 봤을 때 그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한번 팔고 밑에서 좀 다시 사면 되게 좋았겠지만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이왕 여기까지 그때 팔지 않았다면 다음에 올라올 때까지는 저는 기다리시는 게 낫겠다라고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추가 매수는 할 필요 없을까요? 추가 매수에도 오래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2년 기다렸잖아요. 지금 추가 매수에도 1년을 기다려도 돼요.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데 근데 추가 매수를 얼마나 하실 생각이세요?
얼마나? 몇 프로? 몇 프로? 10%? 몇 프로? 10% 정도.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지금 현재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 네. 매수 단가를 많이 떨어뜨려서 좀 빨리 추가 매수해서 좀 빨리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이거 매수한 만큼 사셔야 돼요. 그래야 매수한 단가가 만큼? 매수한 만큼 안 사면 단가가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그 아. 정도에 내가 그 여력이 없고 뭐 10% 정도라고 하면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그냥 기다리는 네. 것 같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그래서 아. SK이노베이션은 결국 이제 이 종목도 일종의 사이클이 있는 종목이에요. 경기를 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보는 게 네. 2차전지 쪽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네. 2차전지 쪽을 본다고 해도 이번에 같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테마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사이클을 타고 가야 되는 건데 시간을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일단 뭐 장기전으로 갔을 때 매수가 근처에 오면, 만약에 혹시나 단기에 말이죠. 단기에 22만 원 정도에 한번 반등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네. 팔고 밑에서 떨어지면 다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차라리 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단기에 그 갑자기 올라오게 된다면. 네. 단기에 갑자기 올라오면 올 매도를 하라고요? 그게 미련 여지를 두지 마세요. 그냥 매도하고 나서 밑에 내려오면 사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네. 단기에 네. 또 올라오게 된다면 말이죠. 안 그러면 그냥 네. 끌고 가셔야 돼요.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인가요? 정은환한테 네. 25,500원에 10%요. 25,500원에 동훈하나택. 10%. 예, 예. 자, 그러면 25,500원이면 아이고야, 이걸 사셨네요? 예. 아, 조금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네. 위험한 바닥인 걸 줄 알고 아는데 샀더니 지금 이걸 왜 사셨어요?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네, 예, 샀는데 어, 안 올라가고 제자리 있길래 이거 혹시나. 이 정도면 올라간 거, 오늘 9% 19%나 올라왔는데요? 많이 올라간 거죠, 이 정도면. 이게 아마 그 시청자분께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탁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갈 때 뭔가 좀 큰 한번 상승을 기대하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아니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오를 줄 알았더니 네, 이거 오른 그냥 거죠. 별로네요. 지금 수익인데요, 뭐. 지금 저는 정리하고 나오세요. 괜히 이러다가 내일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손해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수익 줄 때 팔고 나오면 돼요. 지금 불안한데 왜 이걸 그냥 계속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정리. 아니 얼마 더 갈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줄 알았더니 안 가네. 그냥 안 가는 거 저희랑. 좀 팔면 되잖아요. 일단 지금 수익이니까. 저 정리 의견 드릴게요. 동문하나택은.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예, 주셨어요? 빙그레고요. 네. 63,000원에 5%인데 네.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더 담아서 가야 되나 안 그러면은 그냥 말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최근에 빙가류 가격 인상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네.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네. 이 기업이 뭐 여름철 수혜주다라고 해서 뭐 사신 네.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네. 매수하는 가격이 63,000원이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 기업은 매수한 지가 오래된 거잖아요. 예. 근데 밑에 있을 때는 왜 추가 매수를 안 하신 거예요? 하는 일이 바빠갖고 그냥 입고 샀어. 지금은 일이 안 바쁘세요? 아니 바쁘긴 한데 한 날 보니까 이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네. 부분이 그거예요. 떨어져 있을 때는 그 불안해서 못 사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쌀 네. 때는 안 사는데 비쌀 때 사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빙그레는 지난번에 뭐 36,000원까지 빠지고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이 회사의 엄청 많이 빠져. 이 회사의 가치로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네, 여름철 네. 전에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왔었던 건데 근데 이때는 그걸 몰랐네. 이때는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네. 한다. 이게 네. 저는 맞을까? 제가 본 데 맞지 않다고 봐요.
왜 여기서 네. 추가 매수했는데 떨어져 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고점에 또 그렇긴 물리는 거 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러니까요. 예, 진작에 샀지 않았으면 이거는 지금 갖고 있는 네. 물량들을 잘 빠져나오는 기회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네. 단계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6만 원 정도 선에서 좀 주가가 좀 네. 흔들리면 그냥 6만 원 선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네. 앞에서도 상담할 때 말씀드렸지만 6만 원에서 네. 팔고 밑에 떨어지면 다시 사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시 네, 사기 네. 싫을 거예요.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전 6만 원 네. 정도에서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 예. 주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아모센스 22,300원에 10%입니다. 아모센스 맞죠? 뭐 아모텍 이런 네네, 거. 맞아요. 어제 네. 올라왔는데 욕심이 좀 더 올라올까봐 네. 안 팔고 나눴거든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아, 물려있던 거예요? 예, 아. 오래오래 돼가지고 그래가 뭐 올라오기를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좀 나눴더니 아, 왜 오늘 이렇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요. 왜 이렇게 이걸 그냥 갖고 있었어요? 어제 상한가 들어갔으면 이거 네. 수익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왜 그거 안 나오셨을까요? 아니 아. 그런데 방송에서 보니까 네. 뭐 좀 좋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 번 또 물어볼게요. 오늘 이제 네. 보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손재로 뭐 할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아모센스를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왜 매수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전기 충전 음, 예, 그걸로 연결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예. 지금 맥신 관련주로 지금 엮여서 이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맥신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래 전기 충전은 그걸로 네. 이제 샀어요. 그러니까요. 사기는 오래 전에.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아모센스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전기 충전 그 관련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사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건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실 잘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회사가 무선 충전 차폐 시트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 뉴스, 여기 그 사업 부분에 네. 이제 전자파 차폐 기술이라는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맥신이라는 그 테마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 맥신이라는 건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술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아모센스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얘기하는 것과 사실 이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는 건 다른 의미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알아야 사실 팔고 나올 수가 있고 한데 우리는 모르고 지금 갖고 있다가 결국은 또 수익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게 너무 많이 상한가. 떨어져가지고 던져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네. 제가 볼 때 아모센스는 사실 다시 올라온다고 한들 잘 팔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 네.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들도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도 매수할 때 제대로 알고 매수하지 못하면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될 텐데 네. 제가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수익이 났을 때도 이거는 정말 큰 수익이었는데 이걸 못 팔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모센스는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하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하한가에서 팔아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건 역시 테마예요. 그래서 지금 맥신 쪽이 테마가 지금 나왔지만 테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네. 요즘에 쏠림 현상이 나오니까 만약에 반등 주면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아모센스는 만약에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반등 주면 뭐 2만 원이든 2만 1천 원이든 혹시나 이 부분까지 반등을 준다면 이때 빠져나오는 방법이 최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조건 팔고 나올게요. 그럼. 네. 그리고 종목 매수할 때는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사시는 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또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맞아요. 알고 사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 사실 때는 이런 실수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올라올까요? 이거는 지금은 올라온다는 확신은 없어요. 근데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하한가로 직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의미 없는 어떤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더 올라간다, 덜 올라간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급이 쏠려버리면 그냥 튀어오르는 거니까 회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래서 여지는 있다는 거죠.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갔으니 하한가에서도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네.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회를 줄 때까지.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명멘토입니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어요? JW 주기제약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8,100원에 30%인데요. 48,100원에 30%요. 네. 아하, 48,100원. 이 종목을 언제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이요? 네. 최근에 사신 거예요? 물린 거예요? 네, 최근에 샀어요. 지난주에요. 아니, 그동안 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밑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 막 올라갔을 때 이렇게 왜 사요, 이거를 또. 아, 일단 이 기업은 2022년도에 이미 실적이 흑자 전환됐죠. 그쵸?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병원 같은 데 가면 수액을 맞잖아요. 네, 수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흐름을 타는 어떤 제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난 2022년도에도 실적이 좋아졌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있을 때 사면 별로 지장이 없어요. 올라가면 팔면 되거든요. 근데 올라갔을 때 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갈 때 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는 사는 날부터 떨어져요. 여기 떨어지고 있어요. 사고 나서부터 떨어지잖아요. 원래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잘못 사신 거야. 이 타임 매수 시점을 잘못 보신 거고요. 이건 대응밖에 없어요.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흔들 수도 있으니까 4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게 순저주가 라인을 좀 잡으셔야 돼요. 최소한 4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이라도 좀 줄여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 아직 시세는 이제 끝났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JW 중의제약은 반등 나오면 49,0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고 그 정도에서 빠져나온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하면 안 되나요? 지금 그거 미리 파시지. 그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자리에선 파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그 봉을 한번 보세요. 이게 빨간 봉인가요? 파란 봉인가요? 오늘 봉이. 빨간 봉이에요. 그죠? 만약에 네. 이거 오늘 불안해서 팔겠다라고 하면 이 봉이 파란 봉으로 바뀌면 차라리 그때 파시고 이 봉이 오늘 빨간 봉을 그냥 지키고 있으면 이거는 내일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봉이 빨간색으로 그냥 유지가 되면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네. 파란색으로 바뀌면 차라리 그때 파세요. 네, 아유, 이해하셨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때문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에스코텍이요. 에스코텍,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5%고요. 네. 31,000원이요. 오스코텍을 지금 31,000원에 25% 비중을 매수하셨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31,000원이면, 아이고, 혹시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요. 오늘 아니에요? 예, 그래요. 며칠 됐죠. 지금 최근에 알츠하이머 임상 소식 때문에 주가가 확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네. 보면은, 이게 참 타이밍이, 최근에 사신 거 맞죠? 예? 며칠 전에, 최근에 사신 거 맞죠? 제가 볼 때, 며칠 그죠? 전이요. 그 타이밍이 네. 좀 올라갔다 눌렸을 때 사신 건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시장자분께서 타이밍이, 흐름을 좀 잘 보고 사셔야 되는데, 자, 여기 고점이, 최근에 고점 여기가 나왔어요. 저점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다시 반등 나올 때 고점이 여기 나왔고, 이번에 저점이 여기 나왔단 말이죠. 이거 연결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죠? 다시 반등 줄 때 매수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미 추세가 하락으로 잡힌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파동, 저는 이렇게 이걸 파동으로 봐가지고요. 그 파동이 지금 오파동이- 하락 쪽으로 파동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파동이 끝나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이고. 들었어요.
네, 일단 저는 여기에서는 힘이 빠지고 있고 거래가 지금 줄고 있죠. 거래까지 보면 그죠? 거래가 네. 들어오면서 주가 올라와야 되는데 거래도 지금 줄고 있어서 이건 시세가 좀 한번 좀 많이 눌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누른다면 이미 재료 소진된 거잖아요.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오스코텍은 오늘 만약에 이제 36,600원이니까 400원 정도 차이니까 오늘 만약에 매수가 정도 올라오면 한번 저는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조금 더 눌리면 사세요. 사신다고 해도 좀 더 살 때. 예. 매수가에 살 때 정리하고 지금 한번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보 잠깐 후퇴했다가 나중에 더 떨어지면 그때 노려보세요. 차라리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IS 동서고요. 네. 35,800원에 26%. 35,800원에 26%요. 네네. 아이고, 이 종목 오래되셨네요.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혹시 네. 이 종목 왜 사신 거예요? 3, 4개월 됐다고요? 예. 저는 이게 건설 자재 업체는 알고 있는데 네. 튼튼한 회사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근데- 지금도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지금 건설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죠? 콘크리트라든지, 기자재 쪽, 네.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튼튼한 회사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거 네. 말고 다른 이유로 매수하신 건 없어요? IS 좀 동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건설 쪽이 지금 당장은 좀 처져 있긴 한데, IS 동서도 회사는, 이제 뭐 나쁜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다 나쁜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지금 IS 동서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었고, 그 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건데요. 떨어졌다고 해서 회사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네. 고금리 시대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지금 금리가 아직 동결이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았죠. 네. 그런 가운데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 당연히 관련주들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IT도 막 떨어진 거잖아요. 기술주들도 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네. 이 부동산 시장도요, 결국은 금리에 큰 영향을 미쳐요. 네네. 근데 금리는 앞으로 올라갈 금리는 거의 저는 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네. 앞으로 내려갈 금리가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이 건설 쪽도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업황의 저점이 잡힐 거예요. 저점이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부동산 경기 보면은 가격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부동산 대출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매수한 가격에서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팔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봐야 돼요? 이 종목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4,000원 밑에서는 안 팔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4,000원 이요? 4만 원. 네.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4만 원입니다. 네. 네. 4만 원 밑에서는 팔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걸 파느냐 마느냐는 4만 원 왔을 때 결정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네. 더 떨어지면 더 산다고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요? 뭐 더 살 필요 없어요. 이거 네. 뭐 대주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한 종목으로 그냥 올인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요거는 여기서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른 만약에 네. 현금이 있다면 다른 종목 사시면 되고요. 이미 네. 지난번에 25,000원 부근에 왔다면 그리고 반등 네. 나온 거잖아요. 거의 저점은 부근에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네. 지금은 그냥 직진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의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강연회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방송이 뜰 거예요. 4시에 바로 무료로 접속 가능하시니까 많이 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듣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요. 주말에 오프라인 강연의 일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 1시부터 3시까지 경기도 광명에서 광명시 평생학습원입니다. 배움식 402호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있으니까요. 오프라인 강연에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위기의 순간이라고 많이들 얘기할 때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 많이 불안해 하실 거예요. 불안하신 이 순간 분명히 또 다른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매수 가격은 54,000원에 10% 비중. 매수가까지 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근데 매수한 가격대가 굉장히 높으시군요. 54,000원. 자, 현대 엘리베이라는 회사도요. 우리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회사도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주가의 흐름, 일정 폭에서의 어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걸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일정 폭의 사이클이 존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이 10%의 비중이었다면 차라리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했다면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게 했다면 벌써 좀 빠져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추가 매수 타이밍이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내고 나온다의 개념보다는 매수가로 회복하고 나온다의 개념으로 이제 전략을 바꾸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55,000원의 가격이라면 지금은 가져간다면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하지만 정확하게 55,000원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매도의 가격은 55,000원 이상부터 해서 55,000원 이 사이 이 가격대 부근에서 주가가 흔들리면 그때 빠져나온다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가 확실하게 딱 매수가 이게 아니고요. 5만 원에서 55,000원 이 사이가 탈출의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유일에너테크. 자,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19,100원이고요. 15% 비중. 대응이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매수 가격이 19,000원 100원이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응이 될 만한 종목을 사셨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 종목이 과거에 올라갈 때 한번 보세요. 상한가 치고 이렇게 올라갔던 이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매수를 많이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올라갔을 때 이제 이 전고체 이 배터리 관련 테마로 주가 한번 탁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거거든요. 재료 소진된 거잖아요. 유일에너테크는 재료 소진되고 나서 또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면 또 이렇게 돼요. 이 종목은 역시 기대치 대비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라 이 종목도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이 다행히도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저점은 12,200원. 지난번 저점이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좀 위쪽에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일단 내려올 만큼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반등 나오면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요 구간 반등 나오면 정리하고 차라리 교체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AP 시스템입니다. 매수 가격하고 비중 28,200원에 6%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AP 시스템. 여러분, 이 IT 쪽 기업들이 최근에 힘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이거든요.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마다 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이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AP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도 있지만 OLED 관련 이제 장비주잖아요. 근데 OLED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제 주가가 돌아설 때
반도체보다 좀 무겁게 돌아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AP 시스템은 지금 최근에 반등 나왔다고 해서 지금부터 또 출발하는 건가 라고 보기보다는 이번 반등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빠져있던 가운데서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해서 간다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차라리 흐름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시세가 좀 빨라지는 가격은 어느 가격인가? 2만 원을 넘어가 줘야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이 회사는. 그래서 18,500원에 매수하느니 차라리 2만 원 회복하고 나서 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아니면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게 더 나아요. 이왕이면 17,000원, 빠졌을 때 산다면 17,000원. 이 가격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게 낫고요. 아니면 매수하고 나서부터 움직이는 걸 기대하신다면 차라리 2만 원을 확실하게 넘어섰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좀 애매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 2만 원 또는 17,000원 요거 기억하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 매수 가격은 224,000원, 500원에 32%.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코스모 신소재. 지금 보면 224,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저 위에서 이걸 사셨네요. 왜 이렇게. 최근에 보면 코스모 신소재가 유상증자 결정을 했죠. 근데 200주당 한 주 정도 수준이니까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은 또 낮고 그래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잡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위쪽에서 뭔가 좀 잡혀 있어요. 분산이 나와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흐름을 전환시켜 줄 때 이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이차전지 쪽에 이 회사 많이 올라갈 때 샀나요? 밑에 있을 때는 관심 없다가.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모 신소재는 이번 반등 최대한 활용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18만 원에서 차라리 19만 원 이번 반등에서 18만 원, 19만 원 정도 반등 줄 때 차라리 그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든가 아니면 이때 탈출을 하든가 지금보다 좀 높은 가격에서 탈출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반등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연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로버스터인데요. 네. 네, 20%요. 20% 비중의 매수 가격은 얼마시죠? 31,500원입니다. 31,500원에 20% 비중이에요. 예. 매수를 하고 나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매수하고 나니까 조금 올라다가 그냥 떨어지네요. 그래요? 한지가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네. 떨어진 거죠, 그죠? 예. 근데 그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테마 의존도가 굉장히 강한 그 업종이에요.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또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삼성 쪽에서의 투자 확대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한번 탁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쭉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주가를 딱 보면은 튀어 올라갔을 때 사면 고생해요. 그죠? 올라갔을 때 사면 고생합니다. 그죠? 올라갔을 때 사면 고생해요. 하지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사놓으면 결국은 다시 한번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로봇스타가 한번 튀어 올랐다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사신 건 맞아요. 그죠? 참고 기다렸다가 사신 건 맞는데 그런데 올라갈 때도 주가가 그냥 바로바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왔다 갔다 일종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가지 않는 업종이긴 해요. 하지만 한번 오르면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테마죠. 그죠? 그러니까 로봇스타는 지금은 저는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봇 쪽은 앞으로 회사들, 기업들은 특히나 IT 기업들 쪽에서는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장도 예전에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지금은 다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주차장 같은 데도 다 사람이 예전에 다 이제 표를 받고 했는데 지금 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봇 쪽이 앞으로 사람을 대체를 하는 그 시장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앞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더 진행되면서 테마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 올라올 때 판다고 좀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음에 문제 이건 있어요. 이 테마가 올라가고 나서 이제 떨어질 때 이 그 주기가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줬을 때 팔고 떨어질 때 뭐 사고 이렇게 매매를 좀 하신다면 괜찮은데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수익 주면 그때 잘 팔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35,000원 부근에 올라왔다 내려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35,000원 부근에 왔는데 그때 좀 흔들리면 그냥 팔고 밑에 내려오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참고해서 저는 35,000원 부근에서 일단 흔들리면 팔자. 아니면 흔들리지 않으면 그냥 조금 더 보셔도 돼요. 하지만 최소한 35,000원 오면 절반 정도라도 비중은 줄여놓고 하세요.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나요? 네. 예, 안면이 많습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인가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트리온 헬스케어. 예, 66,500원에 10%. 66,500원에 10%예요? 10%. 예. 근데 그게 72,000원까지 한 두 번 왔었는데, 네. 뭐, 좀, 매도하기가 좀 아쉬워서 가지고 있었더니 또 여기 폭 내려고 한 두 번 그러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쵸.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합병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그쵸? 네, 그래요. 예. 합병가액이 지금 보면 현재 가격보다 위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쵸? 예. 그렇다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뭐 셀트리온하고 이번에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합병 이제 비율하고 그다음에 계산을 다 한번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드렸는데 일단 합병가액 아래로 있다면 지금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보다 위에서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이 이번에 합병해서 좀 빠졌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합병하는 기업들은 합병에 찬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 합병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합병이 꼭 되는 건 아니에요. 합병이 또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합병 진행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주주 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합병에 뭐 찬성하느냐 아니면 합병에 반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뭐 주식 매수 선택권 이걸 또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병 가격보다 아래로 있다면 이거는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추가 매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이거 좀 팔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7만 원 정도 왔을 때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 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때 파는 게 아쉬우니까 좀 이게 장기로 좀 길게 가지고 와보면 어떻겠어요? 장기로 가져가신다면? 조금 그럼 합병을 하고 나서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래요? 네. 왜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번에 합병 뭐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합병은 원래 시가총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 주가 방식으로 하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과거에 그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것 때 그 논란 때문에 지금 그 재무제표를 이제 우리가 상계할 때 이미 이익 계산을 좀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치가 달라진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합병을 해버리면 한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합병 자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뭐 그냥 끌고 가셔도 괜찮고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편하게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좀 지지거리는 건 좀 싫다. 그러면 그냥 7만 원 수익으로 나오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선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기회에 한번 뵙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화테크. 네. 1,700원에 20%예요. 영화테크요? 예. 1,700원에 20%. 700원에 20%.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니죠? 오늘 샀어요. 왠지 느낌이 1,750원이네요. 그래서
이거 오늘 사셨는데 뭐가 좀 약간 좀 걱정돼서 사실 그 전화 주신 거예요. 오늘 어떤 갑자기 네. 성유활텍이 올라가길래 네. 저희 그 성유활텍가 배터리 규제 시간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규제 시간 되면 배터리 누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사고 샀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요. 약간 감에 의존해서 좀 막 이제 빨리 움직였는데 다행히 지금 네. 근데 그 이익이 다행히 뭐 좀 나고 있긴 해요. 예, 근데 영화테크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늘 이 이익이 좀 났을 때 손실 없이 그냥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 이 회사 영화테크가 오늘도 거래량이 어제보다 많아요. 근데 거래량이 예. 23,000주네요. 그죠? 예, 거래 대금은 얼마인가요? 이거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예.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부족한 회사예요. 예. 지금 호가창도 아마 많이 비어 있을걸요? 그죠? 차라리 저는 거래도 안 되고 해서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그냥 안 사는 게 나아요, 사실은. 이거 나중에 그래서- 잘못 물리면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예. 그냥 오늘 그냥 잘못 산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들죠? 그럼 그냥 팔고 나오시면 예. 돼요. 지금 손실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팔고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호텔신라 네. 20%예요. 92,000원에 한 코로나 전에 샀는데 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못 팔았어요. 아, 92,000원에 네. 플러스 8개가 있었는데 못 파셨어요. 네. 이번에도 좀더 기회가 올라갈까 온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리고 네. 이제 주가가 한번 눌려 있는데요. 네, 지금 호텔신 눌러갖고 안 올라가서 근데 뭐 이게 네. 최근에 반등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세게 나왔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좀 조정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0만 원 넘어가면 팔까 하고 그냥 내비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아, 그래요? 여기서 왜냐면- 더 빠질까 하고. 왜냐면 지금 원래 과거부터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불안한 마음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예전에 네. 주가를 보세요. 이전에 이제 주가를 보면 이 가격이 막혔던 가격이거든요. 예전에 예, 코로나 전에 86,000원. 이 자리에 네, 막혔었고, 코로나 그 다음에 또 좀 여기서 보면 싸고. 또 올라가다 막혔죠. 네.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 뚫은 거잖아요. 이번에 네.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거래도 없던 거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한번 이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막히는 자리는 이제 없는 거죠. 다시 또 언제든 예. 뚫을 수 있는 자리가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네. 뭐 10만 원 아래 10만 원에서 팔겠다 이것보다는 그러면 지난번에 고점 자리가 93,200원인데 이 고점 네. 자리 넘어가면 그때 팔고 나와도 괜찮아요. 수익에서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저는 93,200원 지난 고점 부근에 오거나 그러면 정리하고 나오시면 된다.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미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반등 나오면 잘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4시에 온라인 유튜브 공개 방송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공개 방송까지, 강연회까지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